안녕하십니까, 이산입니다. 연일 푹푹 찌는 무더위 속에 모든 님들 건강한 여름 휴가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네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얽히고 설킨 거미줄 같은 인연의 실타래를 칭칭 감고 나와서 그 인연 속에 살다 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인연이란 것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팔자 속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팔자의 인연을 통해서 우리는 전생의 업적 까르마를 읽어볼 수도 있습니다. 해서 한 사람의 명운을 보고자 할 때 그 사람의 팔자를 중심으로 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은 그 인연에 의해서 맺어진 가족은 팔자조차도 상호작용을 하고 있음을 누차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팔자도 참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부부 간에는 이 상호작용의 빈도와 농도가 굉장히 높고 진하고 강력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은 해경군 김씨의 팔자를 다시 한 번 더 풀어서 그 남편의 동향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목이 유금을 월지에 놓아서 정관격의 팔자입니다. 자, 천간의 병정화와 지지의 오와 술토를 봐서 상관이 여기저기 난립하면서 지나치게 많습니다. 그래서 상관이 태과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태왕이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 왕이라는 것은 원령을 얻었을 때 한정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 팔자가 관격인데 천간에 투출한 것이 상관이라 관격 투상관하여서 합격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상관 견관의 구조만 보게 되면 합격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히려 8월달 유검은요 병화와 정화를 동시에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관이 입장에서는 또 관이거든요. 관이 관을 보았으니까 이중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간목은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보죠. 관으로부터 극도 당하고 상관에게 설기도 되고 극과 설이 교집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팔자 용어로 극설교가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학적인 표현을 빌려와서 쓴다면 고림무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시가 신시라면 임수가 떠서 부요직상을 해서 임수가 간목을 도와주기 때문에 이런 용어가 필요 없습니다만 우리는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삼주로서 이런 용어를 쓰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더욱더 심화되면 나중에는 사면초가라는 그런 상황까지 올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사실은 왔습니다. 극설이 교과할 때 용신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용신은 무엇을 쓸까요? 인수를 쓰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극설교가 용인격이라고 어떤 책에 어떤 선생님께서 서술을 했다면 그분은 굉장히 자상한 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을 싹 지우고 그냥 신약 용인격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인수를 용신으로 쓸 경우는 상관이 많아서 그럴까 관이 많아서 그럴까 이것을 동시에 다 봐야 되겠죠. 자, 이런 경우는 상관도 원인이 되고 관도 원인이 되니까 인수가 상관을 견제하고 관을 소통해서 일간을 보호하기 때문에 이 인수용신은 만능 맥가이버 용신이란 말이에요. 만능 맥가이버 용신이다. 그래서 수운이 들어올 때 발전을 하게 돼 있죠. 편안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운은 끝났네요. 이처럼 극설이 교과하는 여성의 팔자, 즉 제목에서 보듯이 여성의 팔자에 상관이 태가하면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날까? 첫째, 일간이 신약합니다. 그렇다면 첫째, 본인의 건강 문제에 신경을 쓰라는 자문을 할 수가 있죠. 이것은 기가 후합니다.
기운이 다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쓰러지고 하는 것이 팔자의 인연이냐 연출이냐 하는 것은 각자 알아서 생각해 보시고, 상간이 퇴과한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상간은 여명에서는 자녀입니다. 자녀 문제가 없을 수가 없는 구조의 팔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녀는 그 조카도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상간은 정관을 극하기 때문에 정관, 즉 남편이 리스크를 안고 있다 해서 남편 문제가 잠재돼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편에게 자범이 많다 말이에요. 자범이 많다, 시끄럽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나 이 팔자는 분명히 성격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유금이 병화와 정화를 보아야 됩니다. 단지 전제가 있습니다. 수가 있을 때, 수가 없으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무엇으로 보았습니까? 십성으로 보았잖아요. 십성으로 통변을 했습니까? 아니면 정리를 했습니까? 저는 분명히 정리를 했습니다. 십성으로 통변을 할 수도 있죠. 이것이 그러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십성 통변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요? 구체적인 내용을 도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통변을 해야 될까요? 글자로 통변을 해야 됩니다. 청간지지 글자, 즉 이것을 간지라고 하잖아요. 간지로서 간지나게 통변하란 말이에요. 간지로서 통변하는 것을 요즘 뭐라고 그럽니까? 물상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통변을 해서 물상을 보고 완료가 됐으면 이번에는 십성으로서 이제 정리를 해서 일반인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십성이라는 것은 전달 용어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팔자처럼 상간만 보더라도 목화상간, 금수상간이 다 다른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십성으로서 뭉뚱그려서 통변을 해버리면 그만큼 자기 함정에 빠지기 쉽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 팔자를 보는 이유는 팔자 인연법에 의해서 남편의 동향을 살피는 것입니다. 남편 유금을 간지나게 한번 통변을 해보자고요. 유중에는 경금도 있고 신금도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병화와 정화가 필요해서 파격이 아니라 성격이 된 것이다 라고 논하는 것입니다. 유금이 병화도 보았고 정화도 보았는데 이것은 전부 오화에서 올라왔죠. 병화는 양이단 말이에요. 큰 불, 작은 불 이렇게 봐버리면 꽝입니다. 작은 불이 모이면 큰 불이다 이렇게 봐도 안 되고요. 이것은 의미죠. 그 역할이나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큰 불이니까 태양, 여기는 태âm 월이죠. 해는 낮에 뜨고 달은 밤에 뜬다. 낮에 뜨는 해는 바로 빛을 발휘한다. 광명이다. 밤에는 따뜻한 온기인 열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화는 열이고요. 병화는 빛입니다. 열과 빛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됩니다. 유금 속에는 경금과 신금이 있는데 경금이 신금으로 변화하는 그 과정을 잊지 못하면은 상관이 많아서 식신도 상관으로 변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죠. 바닥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입니다. 빛이란 것은 이 경금을 말입니다. 경금 과일을 수박을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물도 키우지만은 일조량이 있어야 클 거 아닙니까? 다 컸으면 이게 이제 신금으로 가는데 이것을 연걸다 뜻입니다. 즉 정화가 있어야 되는데 정화가 신금을 익히다 이런 뜻이네요. 익히다. 과일을 익히는 것입니다. 고기를 익히는데도 정화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 과정이 나타나 있는데 그래서 유금은 반드시 두 가지를 보는 것이 좋다라는 내용인데 내장되어 있는 경금과 신금이 그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이 과정이 어떤 과정입니까? 왜 필요합니까? 알찬 결실을 맺기 위한 과정이란 말이에요.
자, 이것을 이제 명리 용어는 쇠가 불을 만나서 재련됐다 이런 뜻이죠. 재련 또 연금 이런 뜻이 있죠. 자, 그러면 유금 정관은 어떨까요? 산전수전을 다 겪어서 어떠한 난관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갖춰져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죠.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산전수전을 다 겪더니 아이고 저 사람 아주 뺀질이야. 뺀질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둘 다 해당되겠죠. 연금을 하니까 이 유금은 바로 연금술사입니다. 신비롭죠. 환술을 씁니다. 사람을 현혹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죠. 환술의 대명사는 바로 홍길동이죠. 홍길동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마지막에 율도국을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해서 사라졌죠. 소설입니다. 소설 속에 나옵니다. 바로 이 팔자의 그 남편은 홍길동이고 율도국을 만들어서 율도국 놀이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온전히 소설을 제가 옮겨서 인용한 용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에 반드시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 문제점을 찾아내는 사람이 누굴까? 과연 있을까요? 제가 많은 유튜브를 봐도 없더란 말이에요. 유금에서 제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신금으로 가는 과정에 말입니다. 이 토가 없죠. 토가. 많은 지지를 보게 되면 지장간에 토가 있는데 완충 역할을 하는 세이브 존인 토가 있는데 여기는 없단 말이에요. 토가 없는 것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왜? 이 달에는 일조량과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된 시간 내에 많은 햇빛과 열을 받아서 경금이 신금으로 가는 그 과정에 토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슬렁 조선 양반식으로 가다 보면 농사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이란 말이에요. 토를 쏙 빼놨다는 것은 야 이때는 빨리 곡식을 익혀서 연결게 해서 저장해야 하는 그런 하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조금 오버했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토가 없는 것이 바로 하늘의 뜻이다. 그러면 수가 없는 것은 어떨까요? 이게 아주 치명적입니다. 물이 없는 것은 유금에게도 치명적이라고 해요. 간목에게만 치명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조량이 많은데 이 수박이라고 하잔 말이에요. 수박 과일에 햇빛이 내리쬐면 어때요? 제가 시골에서 자라고 외가댁에서 산에서 자연 과수원을 했습니다. 산속에 가면요 수박 참외를 막 밭을 일고 가지고 엄청나게 맛이 좋았는데 여름에 놀러 가면요 가뭄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이 수박이 너무 햇빛을 받아서 쩍쩍 갈라졌어요. 균열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팔자 보게 되면 이 유금 수박이 햇빛을 너무 받아서 균열이 되어 있잖아요. 왜? 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명주가 수운을 지나올 때 간목도 좋지만 유금도 좋았단 말이에요. 이 수박도 알차게 연걸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이제 딱 61세 들어와서 끝나버렸죠. 이게 바로 이 팔자의 한계란 말이에요. 균열이 같다는 것은 수박에 상처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수박이 무엇입니까? 유금이잖아요. 이 유금이 누굽니까? 명주의 남편에게 상처가 있다. 그 상처가 무엇입니까? 자, 이것을 땅이다 보고 이렇게 엎드리면 됩니다. 남자는 엎드려서 간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왼쪽이죠. 왼쪽 팔에 급각살이 있잖아요. 급각살은 팔, 다리, 허리, 뼈 다친다. 왼쪽 팔이 굽었는데 소년 시절에 프레스에 눌렸다고 하는데 저는 모르겠고 이 상처란 것은 유금이 겪어야 할 고난의 과정이죠. 통과 의례의 과정입니다. 자, 이것을 견디기 위해서는 묘수가 필요합니다. 힘으로서 대응할 수 없으니까 묘수가 필요하죠. 그 묘수가 바로 꾀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은 꾀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묘수의
과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는 것이 우리의 팔자통변, 글자통변의 묘미란 말이에요. 자, 이 유금이, 유중의 신금이 바로 본기이고 술중에도 신금이 있어요. 이 신금이 있고 정화도 있습니다. 토는 무엇입니까? 황토방인데 화로가 있고 불이 있네요. 즉 술토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온돌방이다라고 비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금이 바로 병화, 태양이 뜰 때는 나와서 대명천지 일광욕을 즐기다가 해가 떨어지면 한로가 들어서 저녁에는 서늘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바로 온돌방으로 쏙 숨어버리잖아요. 온돌방인 술토 속으로 숨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을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유금이 들랑 날락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출입이 빈번하죠. 오락가락 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비가 오락가락 하듯이 오락가락 한단 말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변화무쌍한 거죠. 자, 이것을 좋은 말로는 정치적인 전략이다, 전략적 변화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이랬다 저랬다 표리부동하고 자가당착에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든다면요, 내가 박근혜를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옥수동 누님아, 내가 총각이라고 했더니 진짜 총각인 줄 알았냐? 이런 얘기요.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재판을 받아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다가 자기 차례가 돌아오면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분리할 때는 법원에서 부르면 아이고 나 아파서 못 가 하고 병원에 입원해버리고, 또 해가 떠서 일광욕할 시기가 되면 나와서 데모를 하고 아무개는 하야하라 물러가라 한단 말이에요. 또 뭡니까? 이거 여러 번 써먹을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뭘 씁니까? 단식을 합니다. 수염도 안 깎고 누워서 아이고 나주고 했다가 저녁에는 살짝 숨어서 영양죽을 쭉 마실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들어가면은 별로 재미없습니다. 어찌 이 배우자의 팔자에 이런 것이 나올 거예요. 물론 현실에서 정보를 가지고 복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 복귀도 다시 말해서 컨닝도 공부를 해야 하는 겁니다. 오픈북으로서 시험을 봐도 공부하지 않으면 답안지를 작성할 수가 없다. 자, 60일 들어와서 대운이 경인으로 바뀌었죠. 자, 그렇다면 이제 빈목이 들어왔기 때문에 상간태왕이다라는 용어를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월지가 진행이 돼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상간이 태과하고 태왕하다라고 해도 됩니다. 자, 경금이 노출됐죠. 왜 노출이라는 용어를 씁니까? 원명에 있는 유중에 경금이 천간으로 솟구쳐 올라갔으니까 노출된과 동시에 원명에서 기다리고 있던 병화와 정화가 패트리어 미사일 역할을 합니다. 그대로 가서 요격을 합니다. 움직이지 말아야 될 상황인데 너무 움직이면 나대면 큰일 나게 돼 있죠.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를 요격하고 나면 이제 컴퓨터가 계산을 착착합니다. 각도, 거리, 속도, 시간을 재가지고 원점을 파악을 해버린 거죠. 원점을 파악을 하게 되면 오화가 그대로 가서 원점 타격을 하잖아요. 원점 타격을 해버리니까 다 사라지는 그런 놈이잖아요. 누굽니까? 명주의 남편별입니다. 만약에 수기인이 있으면 좋은데 수기인이 없을 때는 이제 큰일 나죠, 사실.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원명에 술토가 있어서 아까 선생님 말한 대로 들락날락 하면서 여기로 쏙 숨으면 되잖아.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이렇게 인호술 삼합 화국으로 가버렸잖아요. 화국으로. 원래 토시가 돼가지고 금을 보호하는데 이런 중구는 남방여 중론은 공론이라 어쩔 수 없이 여기는 토가 화시 집안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토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다. 아무자도 못 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화국이니까 이게 뭡니까? 유검에게는 지뢰밭이잖아. 지뢰밭이 만들어졌단 말이야. 이 지뢰밭에서 움직이면 안 되죠. 경검이 떴다는 것은 여기서 움직임이 노출됐다. 여기도 노출됐지만 원점도 노출됐기 때문에 지뢰밭에서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격발해버린 겁니다. 격발당해서 타격당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는 뭡니까? 바로 정관을 뜻한단 말이에요. 정관이 격발당했어. 오화 임목은 무엇이며? 탕화살이잖아요. 폭발물상이잖아요. 폭발물상 조심해야 되겠죠. 자, 이런 상황이 이제 대운에서 착 들어와서 이때 수기가 있다면 좋죠. 햇빛을 받아서 오히려 과일이 알차게 연걸 그런 일이 있는데 수기가 없단 말이에요. 시에 있더라도 화기가 이렇게 많아지면은 감당하기 힘들죠. 이제 물이 어떻게 돼요? 정발해버립니다. 그런 중에 올해 병오라는 것이 한갑에서 또 들어왔으니까 이게 동한 겁니다. 이런 시기에 한갑잔치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병화가 있는데 병화가 들어오면 이 글자들이 동한 거고 지지도 마찬가지고 그림을 그린다면 이렇게 불덩어리가 큽니다. 여기는 이미 요격당했고 여기는 원적 타격 당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이것이 뭡니까? 올해가 바로 원명에 있던 상관경관이 응발하는 해란 말이에요. 응발이 무엇이면 현실에서 상관경관이 그대로 나타나서 작동을 하고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단 말이에요. 상관경관이 지나친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진법무민이라고 하잖아요. 진법무민. 다할 진짜 법이 다하면 무민 백성이 살 수가 없다. 이런 단계로 치닫고 있는데 인연법에서 그 배우자 팔자를 충분히 읽어낼 수 있잖아요.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 무토가 작동을 못하고요. 수기운이 고갈되어 있습니다. 아까 수가 고갈될 때 유금이 균열, 즉 깨진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예 파열돼 버립니다. 수박이 두 쪽 나버려요. 금이 가면 어느 정도 그래도 상품 가치가 없어도 나눠 먹기는 하지만 파열돼 버리면 이것은 산산조각으로 부서진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끝날까요? 지금이 을미달이고 지금 써놓은 이유가 있죠. 달을. 병신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병화가 또 나타났죠. 신금이 나타나서 인목과 충돌하면서 양상이 아주 복잡해지죠. 정유가 들어가게 되면 어때요? 천간에서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천간은 북쪽인데 북쪽에서 남쪽을 이렇게 극을 하고 있으면 북풍이 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에서 어떤 무력 도발, 국지전적인 이런 도발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고요. 지금 그런 것을 우리는 팔자를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싹 지우고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경인대운에서 경금이 노출돼서 요격당했다. 이것은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인데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데 지나치게 많이 움직이니까 그렇다. 유검은 어떻습니까? 원점이 알려져서 타격당했다. 이런 뜻입니다. 인호술화는 바로 지뢰밭입니다. 지뢰밭에서 움직이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 술토는 그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팔자에서 수기가 고갈해서 이런 경우는 주변에 생명이 부지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갑작스럽게 가는 사람들이 많죠. 이것을 다 합쳐서 상관, 견관이 응발하는 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진하게 응발하니까 원명에 있던 잠재되어 있던 상관, 경관이 나타나서 더하기 상관이 됐으니까 어때요? 수기가 정발하고 이것이 바로 진법무민이라
진법 무민이라 백성이 살 수 없는 그런 법치가 무너지는 것을 그대로 읽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병원연애는 그 남편이 중대한 정치적 시험대에 오르는 해입니다. 이미 현실에서도 자각이 되죠. 현실에서도 인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팔자의 올해 관전 포인트는 언제일까요? 좀 전에 제가 말한 병신 정유다라고 봅니다. 8월 9월 달입니다. 자, 한번 지켜보자고요. 여기까지 그 배우자 인연에 의해서 남편 운을 충분히 볼 수가 있음을 풀이를 해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